네, 어서오세요. 타로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객님들의 매력과 장단점, 그리고 또 그 외의 여러 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네더미의 카드들이 있는데요. 집중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시면 되겠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으면 방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객실에서 뵙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1번 방 고객님들. 그럼 여러분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1번 방 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네, 식스 오브 컵이 나왔어요. 식스 오브 컵은 보통 과거의 향수나 그리움이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다른 사람에게 다정하고 또 과거의 좋은 기억이라던가 감정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어렸을 때 기억이든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만약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었거나 과거가 좀 힘들었던 분들이시면 그것을 너무 잘 이겨냈고, 오히려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따뜻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또 그런 성향을 잘 보존했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에게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연애하시면서 나한테 제일 잘했다는 사람이 가끔 떠오르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만큼 날 잘 맞춰주고 잘 대해줬던 사람은 없었는데, 막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쉽게 상대방에게 열어 보이는 모습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가끔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 때도 있겠지만, 이런 성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는 성향이에요. 자,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이것은 현재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직장인이시라면, 얘는 저 직급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하신다면, 이 친구는 저번에 어떤 모습을 봤는데 포텐셜이 있었는데 왜 활용을 안 할까 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는 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힘들게 연애를 할까? 하면서 어쨌든 지금 제가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걸까요?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단 주변 사람한테 나는 가능성을 가진 인물이다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서툴러 보여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더 믿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성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내면에는 생각보다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를 할 때 딱 도움을 주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나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쉽게 열어보이는 모습이 있다고 첫 번째 카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덕분에도 진정성이 관계에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도 공감을 잘하고 또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대요. 근데 이러한 내면의 매력은 외부로부터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타인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씩은 생색을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강점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네, 에이드 오브 완즈. 추진력과 빠른 발전을 뜻하는데요. 직장인이신 분들이라면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좋게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를 시작하면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하고 또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도 그 속도를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멀티태스킹 능력도 지니고 있고 한마디로 일처리 능력 부분에서 매우 효율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은 또 일상생활에서도 센스가 돋보이기 때문에 만능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들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3 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계획을 의미하지만 단점 위치에서 나왔으면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먼 미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문제나 현재 상황을 놓치게 될 수도 있고 애정 관계에서 빗대어 본다면 현재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기보다 장기적인 가능성에 너무 집중될 수 있겠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경향이 있는 사람의 문제를 꼽자면 현재의 순간을 잘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인 목표나 계획은 중요하지만 가끔 내일이 없는 것처럼 현재 내게 주어진 순간을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매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방해 요소로 등장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고 또 때로는 감정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지나치게 감수성이 풍부한 나머지 사소한 문제에서도 크게 반응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력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인식하면 좋을지를 보도록 할게요. 에이스 오브 완즈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만의 창의력과 열정이 남들에게 좀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오겠다라고 느껴져요. 하지만 실제로는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문제인데 그게 자신감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이 그 정도까진 아닌데 하고 크게 나서지 않아서 그 에너지가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초반부터 쭉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에게 큰 가능성을 보고 느낀다고 하니까 자신감을 얻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조금 더 파고들어서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스 오브 완즈.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뜻하고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주목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자신감이랑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서 바로 전 카드에서 말했던 것 중에 자신감 결여 문제라고 보이기보단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인식하기엔 아직은 매력이 덜 무르익었다 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을 편하게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심과 우월하게 본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장점이 되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리드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갖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황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때로는 감정적으로 쉽게 불안해한다가 단점이 되겠네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불안하면 상대방에게 기대려는 경향이 사람이면 생길 수 있는데, 지나치게 기대려 하거나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여러분들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자신이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면 인간관계가 점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자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의 매력 발현 가능성을 보도록 할게요. 네, 페이지 오브 펜타클. 이러면 미래에 발현되는 것이 확정이 된다고 해요. 이 카드는 특히 긍정적인 시작과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매력을 구체적으로 발휘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뜻인데, 내면의 성장 그리고 동시에 외적인 매력을 발전시키는 시기가 다가온다가 되겠네요. 네, 축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장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이트 오브 완즈, 강력한 추진력과 열정을 상징해요. 여러분들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한다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자기의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운동을 마음먹고 제대로 한다던가, 나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다양하게 꾸며보던가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불타올라서 하게 된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앞으로는 매력도가 꾸준히 올라가겠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최종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세븐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신중하고 정력적인 접근을 해라. 여러분들의 매력과 장점을 드러내되 단점이나 취약한 부분은 지나치게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상황을 잘 파악하고 현명하게 행동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게다가 이 카드는 타인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나기도 해서 때론 조금 교묘하게 여러분들의 장점을 활용한 것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종합적인 결론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장단점과 매력들은 12장의 카드의 리딩으로 종합한 결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따뜻한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빠르고 추진력 있는 성향으로 타인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감정적인 기복이나 불안정한 상태 그리고 너무 먼 미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개선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한편으로 풍부한 감수성이랑 베푸는 친절에 더해서 이것을 대인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들 수 있고, 또 앞으로 미래엔 주변에서 인정할 정도로 리즈 시절이 기대가 되는 인물이라고 알려드리면서 이번 타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이번 방 고객님들. 여러분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이번 방 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네, 식스 오브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균형과 나눔이란 뜻인데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진정한 모습은 공평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요.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에서도 도움을 주고, 또 주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도움을 주고 나서 성공을 했을 때 희열을 느낄 정도로 그만큼 상대방에게 진심인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심리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후배가 도와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신을 존중해 주길 바라는 것처럼, 혹은 내가 베푸는 만큼 받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조금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좋지만 조금만 자제하셔도 관계 유지를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느끼는 첫인상 혹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매력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5 오브 완즈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이 카드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해요. 겉으로는 조용하면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고 꽤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모습이 때로는 충돌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 사람 기가 약하네?
라고 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엔 온화하게 다가가도 할 말은 딱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해주면 강단이 있으면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어 좀 더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나만의 매력이 무엇이 있을지를 본다면 네, 여사제 카드가 떴네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는데 내면 속에는 신비롭고 지적인 면모를 가졌다고 해요. 여사제 카드가 깊은 통찰력 그리고 직관적인 감각의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성향은 티는 안 나도 딱 중요한 순간에 상황을 명확하게 읽어내는 성향이라 상대방에게 조언을 할 때 빛을 발휘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감정의 흐름이라던가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네요. 이런 성향은 동성, 이성 가릴 거 없이 꽤 많이 좋아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강점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 역방향으로 나오는데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든 직장에서든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 강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꼭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고 성공까지 쟁취하는 능력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는 경계하면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단점은 퀸 오브 펜타클.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해질 때는 상대방에게 너무 의존한다던가 때로는 사람들과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신의 안정이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간혹가다 인간관계를 전부 끊어버리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편이었던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도 소홀해질 수도 있고 또 자기 관리에도 소홀해질 수 있다고 해요. 자기 관리라고 하면 운동도 포함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할 일을 미루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은 계속 두게 되면 인간관계랑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자기 중심을 딱 잡고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명상도 있고 일기처럼 오늘 하루에 대해서 적어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왠지 막 활발하게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기보단 자신한테 먼저 다가온 사람을 그렇게 막 막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한테 다가온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니 관계를 유지하는 행동 자체가 일이 되어버린 거지. 남들한테 사용한 에너지만큼 그것을 또 어디에선간 충당을 해야 하는데 이런 성향은 혼자서 채우는 에너지가 30%고 다른 사람한테 받는 애정에서 70%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살다 보면 불안감이 항상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감을 좀 떨쳐내려고 애인한테 의존적으로 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태 보다듬어줬던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미 현생 살기 바쁜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서운감이랑 돌려받지 못한 심리보상에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울감이 생기고 또 정작 중요한 내 삶에 집중이 점점 안 되기 시작하고 연인 관계에서는 좋게 흘러가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못 거둬온 애정만큼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행동은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기대라는 감정을 갖게 되면 동시에 1+1처럼 실망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관계든 내가 봉사든 친절이든 얼만큼이든 베풀 거면 돌려받을 기대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마음이 훨씬 편하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나 내 삶에 지장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주고받고 하면 참 좋겠지만 모두가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점을 바꿔보면 항상 사람들한테 잘하다가 기대를 안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무언가를 준다면 그게 또 뜻밖의 행운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다른 관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나의 매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에이드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매력을 방해하는 요소는 바로 완벽주의에 있다고 해요. 이건 조금 예상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자신을 얽매이거나 다른 사람이랑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과하게 비판할 때도 있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한 완벽주의 성향은 여러분들의 매력 발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매력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연인 카드가 나왔네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들을 매력적이고 조화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람을 이미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기도 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랑도 어울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붙여도 잘 맞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매력이 뿜어져 나온다고 해요. 이러면 사람들한테 노력한 보람이 있어지겠죠. 그런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의 매력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자면, 식스 오브 완즈, 승리와 인정. 어느 모임에 속해도 그곳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에서는 중재 역할도 잘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정도 받고 매력적인 인물로 비춰진다고 보여져요. 그럼 대인관계에서의 단점은 뭘까요? 한 번 상처를 받으면 쉽게 회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하면 쉽게 잊지 못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극단적으로 관계의 끝맺음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에 너무 집착해서 새로운 관계를 망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황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땐 극단적으로 행동하기보단 깊게 생각해보고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미래에도 여러분들이 매력적일까를 보자면, 데스카드. 이 카드는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는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억누르고 있던 요소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삶과 방향성을 찾게 될 것이란 암시예요. 정리하자면 지금 하는 매력 행동과는 아예 다른 매력으로 나아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매력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자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균형을 잃기 쉬운 편이기 때문에 나의 성장에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보다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생각보다 간단 명료하면서도 어려운 게, 감정만 컨트롤 잘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데스카드가 같이 나온 거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안에 뭔가 개방이 되면서 뭔가를 깨닫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점차 나아질 거고, 일단은 감정 컨트롤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타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보자면, 여러분들의 감정을 더 진실하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감정적 교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조언을 주었어요. 그리고 기사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감정적인 유대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알려주고 있는데,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가 여러분들의 매력을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하네요. 그럼 종합적인 결론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균형적이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내면 속에는 깊은 지혜와 감수성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완벽주의나 감정적인 상처에 집착하는 경향이 여러분들의 매력을 방해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또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가 찾아오고, 또 이를 통해 여러분들을 더욱 매력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된 것임을 암시하며, 진실된 마음과 감정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교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분들의 매력과 장단점을 알아봤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네, 어서오세요. 3번번 고객님들. 그럼 여러분들의 매력과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3번번 분들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5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이 카드는 상실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스스로를 어려운 시기를 겪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을 느낄 때 보통 등장하는 카드인데,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거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러한 인식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스스로 자존심 때문에 요청하지도 못하거나, 혹은 오히려 외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봤을 때 느꼈던 첫인상이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매력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자면,
차가워 보이면서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느낌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치 뭔가 이별을 한 건지 아니면 무언가 사건에 휘말렸는지 조금 비밀스러운 인상으로 느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쓸쓸해 보이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결단력 있는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여기에 더 파고들어서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성격을 보도록 하자면, 네, 광대 카드가 나왔네요. 성격은 겉과 다르게 자유롭고 대담한 성향을 띠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하고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과감하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겉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이런 성향이 가끔 노출이 되면 상대방한테서는 되게 털털하고 쿨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도 도전이란 키워드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또 이 카드엔 경쟁이란 키워드도 내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강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이나 개인적인 삶에서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물러서지 않고 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비추고, 또 이런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히기도 하면서 목표를 이루려는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면 이미지가 살짝 강한 기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옷은 자기만의 느낌이 딱 확고하기 때문에 스타일은 감각적이실 것 같고, 성격까지 고려하자면 살짝 무채색 느낌을 많이 즐겨 하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까지 강점이었으면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의 단점을 보자면, 방어적인 태도와 경계심이 여러분들의 단점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과거의 기억은 금세 잊을 수 있는데, 이게 감정이랑 몸이 그것을 기억해서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거나, 또 시작도 하기 전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먼저 벽을 세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러한 성향이 원래 성격일 수도 있고 과거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멀리서 바라보고 확신이 들 때 다가가는 성향이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조심성이 많은 것 같다 정도로 보여져요. 하지만 너무 강한 방어적인 태도는 조금 안 좋다라고 보여져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매력을 방해하는 요소를 살펴보자면, 인내심이 부족한 부분이 매력을 방해할 수 있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의외인 카드예요. 뭔가 느낌은 되게 털털하고 자유로운 느낌이었는데, 예를 들어 연애나 직장에서 무언가 발전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조급함을 느낀다고 해요. 썸관계라 하면 우리 관계가 무슨 사이냐던가 사귀자고 그냥 통보해버린다던가, 그 부분도 털털함의 영역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성급함은 상대방에게 불안정한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이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매력을 사람들에게 인식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보자면, 네, 운명의 수레바퀴. 굳이 인식시키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카드의 키워드는 변화와 전환점을 상징하고 있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운명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적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마치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운이 좋으면서 또 변화에 강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이 되게 우직하고 굵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대인관계에서의 여러분들의 매력은 데스. 또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란 키워드가 떴어요. 이 정도면 쿨하다 못해 추울 정도예요. 이 카드도 여러분들은 대인관계에서 과거의 문제를 그냥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필요할 때 끝을 맺을 줄 알고, 또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밀당에 별로 당하지도 않고, 또 이런 결단력도 상대방에게 쉬어보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연인 관계에서 해선 안 될 행동을 하면 과감하게 헤어져 버리는 사람인 걸 아니까 오히려 나쁜 행동을 할 생각을 일절 안 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공과 사 구분이 확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속에서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븐 오브 컵. 이 카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상징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환상을 상징해요. 예를 들어 연애나 친구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거나 이 사람들이 오롯이 나만 잘 따라주길 바란다거나 혹은 아니면 나와 어울리는 이미지로 변하길 바란다거나 등등이 있겠고, 두 번째는 선택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비춰지는데요. 결단력 부분과 별개로 확실한 상황이 아닌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일 때 결단력 부분이 오히려 약해지고 결단하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게 빨리 정의를 내리고 싶어하는 성급함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미래에선 어떤 매력을 펼치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네, 달이 떴네요. 달 카드는 보통 저희는 달의 뒤편을 못 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란 키워드를 내포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불확실성, 그 단어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고, 쉽게 풀어서 얘기해보자면 현재까지 말했던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하는 성향이나 끝맺음이 확실한 성향에서 조금 감정을 우선적으로 이해해보는 쪽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성향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모습에서 탈피를 하여 어느샌가 다른 사람에게 놀랄만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미래를 위해 나는 어떤 길을 걷게 되는가를 보자면, 네, 황제 카드. 여태까지 상대방과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과감하게 잘라버렸다면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조차 이끌어가 보는 마치 책임감 같은 것이 생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팀을 이끌 때 그 중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혼자 그냥 다 해결해버리기보단 사람들을 관찰하는 성향을 살려서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준다던가, 연애관계에선 잘못된 행동을 경험했을 때 바로 이별을 고려하기보단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을 했다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던가, 소통을 하면서 문제점을 찾는다던가, 마치 황제 카드처럼 질서적이고 통제하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더 높은 계급의 결단력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럼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최종적인 메시지는 투브 원스 역방향, 불확실성을 언급했네요. 이 카드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 자기 자신을 믿고 결정을 내려라 라고 조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불확실이란 단어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씩은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그거대로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적응력으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리딩을 통해 3번 방분들은 여러분들의 매력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겉으로는 사연이 많고 차가워 보이지만 내면에는 자유롭고 대담한 영혼을 지니고 있으며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강한 인상을 남긴다고 해요. 하지만 때때로 지나치게 방어적이거나 이상적인 경향이 있고, 또 확실하고 빠르게 결론 지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과 불확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사람은 포용하되 빠른 결단보단 상대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을 더 확고하게 내리는 것을 통해 미래는 더 강하고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성장한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3번 방분들의 매력이나 여러 장단점을 알아봤고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어서오세요. 4번방 고객님들. 그럼 여러분들의 매력과 장단점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4번방 분들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스스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을 시작하든 기회를 잘 포착하고 계획도 신중하게 세우는 편으로 보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꾸준히 성공을 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네요. 현실적인 성취를 중요시하는 경향도 있고, 또 안정적인 기반을 위해 노력하는 타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나를 보았을 때 느끼는 것이 같을지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의 키워드는 대표적으로 순수함이나 과거에 대한 향수를 상징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따뜻한 감성을 더 느낀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추억 이야기를 떠올리며 얘기를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과 대화해서 추억 이야기를 떠올리면 얘기를 오랫동안 할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랑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 또 첫인상에서는 우선적으로 따뜻함과 안정감이 돋보여서 이것이 상대방에게 큰 매력을 작용한다고 해요. 여기서 더 깊게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이 외모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성격은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정적 유대를 중요시한다고 해요. 앞에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안 친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크게 느껴진다고 해요. 마치 애인이나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에서 서로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감정적 깊이가 주변 사람들한테 중요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자면, 식스 오브 컵이 두 장이나 나왔어요. 이 카드가 또 강점에서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잘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던가, 어렸을 때 간직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현재의 삶에 긍정적으로 반영한다던가가 되겠네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경험은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는 힘을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의 단점이 뭔지를 본다면, 네, 정의 카드, 균형과 공정함. 이 카드가 단점에서 나온다고 하면 친구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던가 다툼이 있었을 때 감정보다는 논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인간적인 유연성이 떨어져 보인다, 혹은 차갑게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종종 상황을 너무 공평하게 평가하려고 하고 결과나 논리에 너무 치우쳐서 감정적인 면을 간과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저는 이게 큰 단점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 여태까지 카드로 봤을 때 감수성이 너무 풍부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면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티 모먼트를 보였다간 미움을 살 수 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매력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일지 보자면, 텐 오브 컵이 역방향으로 나왔네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서적인 공허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감정적 만족을 얻지 못한다고 느낀다던가, 아니면 지금 속해 있는 환경의 사람들이랑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지만 내적 친밀감이 없는 상황이거나,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매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상대방에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매력을 인식시키는 게 좋을지 보도록 할게요. 네, 교환 카드. 지혜와 도덕의 키워드를 가진 카드인데요. 우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도덕적이고 현명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면모의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조언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빛을 발휘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더 정의롭고 도덕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깊이감을 알게 되고 마치 교황처럼 권위 있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존경할 수 있다고 해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대인관계에서의 매력까지 살펴보자면, 네, 달이 떴어요. 역시나 감정적 깊이 얘기가 또 나왔네요. 방금도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과는 차별되는 부분이 있어요. 말했던 것처럼 정의롭고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적 깊이감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신비로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보통 사람과는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뒷면을 볼 수 없는 달처럼 비밀스러운 느낌이라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직관적인 면모가 사람들에겐 감정적으로 깊이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해요. 그럼 대인관계에서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킹 오브 컵. 이 카드는 보통 감정적이고 성숙하고 조화로운 인물을 상징하는데, 단점에서 나온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로 인해 때때로 감정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성적으로만 대응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개인 단점이랑 비슷하게 맞물리네요. 하지만 이것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감정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을 감정을 이해하지만 감정적 유대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이랑 친하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 반대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깊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겠다고 보여져요. 좀 전에 봤던 매력의 방해 요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공허감이 느껴진다는 게 이것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성향은 제 경험으로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은 대체적으로 가정 환경에서 부모 사이가 좋지 않아 자신의 행동으로 둘 사이를 회복시켜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애정결핍으로 인해 만들어진 성향이 될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착한 아이 이미지를 유지하려 노력하다 보니 덕분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지만 아무래도 노력으로 일궈낸 관계다 보니까 내적 친밀감은 다져지지 못한 채 감정적인 유대가 부족해질 수 있겠다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가 빠지면 갑자기 이성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다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감정적인 거리를 두기보단 이제는 사람들이랑 외적보단 내적 친밀감을 다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게 보다듬을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 없고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순수한 내 자신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여기서 더 이야기가 길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네, 5 오브 컵 역방향. 여러분들은 앞으로 감정적으로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희망이랑 감정적인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과거에 실망이나 상처를 받아서 혹은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었지만 앞으로는 그것들을 넘어서서 다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겠다. 감정적으로 한층 더 안정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치 햇살처럼 주변에 퍼뜨리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미래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를 살펴보자면, 네, 투 오브 펜타클 역방향. 현실과 내면 세계 혹은 직장과 개인의 삶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이성적인 삶과 감정적인 삶 그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들의 성장은 크게 가속화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네요. 그럼 카드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보도록 하자면,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이미 강한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교류나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행동해라 라고 메시지를 던져줬어요. 단점 이야기를 고려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특히 대인관계에서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연결을 해서 생각해보자면 열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과감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의 매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따라서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동에 나서라. 그러면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카드의 핵심이에요. 네, 그럼 종합적인 결론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이번 리딩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따뜻함과 감정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이미지로 느끼고 있고 감정적으로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을 매력으로 본다고 해요. 하지만 때로는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거나 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과거의 경험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강점이지만 때때로 이성적으로만 반응해서 감정적 유대가 부족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과거의 상처라던가 낡은 습관들을 극복하고 감정적으로 좀 더 강해진 모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매력을 더
극대화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열정을 표현하시면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번만 분들의 여러가지 매력을 볼 수 있었던 리딩이었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